우리는 지금까지 실수라는 수체계 안에서 수학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수학에는 실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실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수는 없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실수의 세계를 확장한 새로운 수의 체계, 복소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곱근을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값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4의 제곱근은 무엇일까요?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됩니다. 따라서 4의 제곱근은 2와 마이너스 2, 즉 두 개가 존재합니다. 또한 2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하면 2가 되는 값을 찾으면 되죠. 그 값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여기서 무리수가 나왔다는 것 알고 있죠? 이처럼 양수에 대해서는 항상 제곱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존재할까요? 즉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에서는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됩니다. 결국 어떤 실수를 제곱해도 결과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x제곱 그래프는 항상 x축 위쪽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y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은 그래프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실수 범위 안에서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실수 체계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바로 여기서 새로운 수의 체계의 확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새로운 수를 하나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양의 실수의 제곱근처럼 표기하고 표기된 루트 마이너스 1을 이미지널이라는 영어 단어 첫 알파벳을 사용하여 허수 단위 i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허수 단위는 정의에 의해서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입니다. 즉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가 되도록 새로운 수를 정의한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마이너스 i의 제곱도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근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x는 플러스 i 또는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물론 i는 실수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수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에는 풀 수 없었던 방정식들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허수는 실수의 한계를 넘어 수체계를 더 넓게 확장시킨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수의 세계를 넘어 수체계를 더 확장한 새로운 수가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함께 있는 수를 말합니다. 복소수는 실수 a와 b에 대해 a 더하기 ib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ib는 bi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a는 실수 부분이고 b는 허수 부분의 개수입니다. 즉 a는 실수, b는 허수에 붙는 실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복소수에서 b가 0이면 허수 부분이 사라지므로 실수가 되고 반대로 a가 0이면 실수 부분이 없으므로 순허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하는 새로운 수의 체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수의 체계가 되려면 실수가 가지는 연산 성질을 모두 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이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는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2는 2 더하기 0i이기 때문입니다. 즉 허수 부분이 없는 복소수입니다. 반대로 3i는 순허수입니다. 왜냐하면 3i는 0 더하기 3i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수 부분이 없는 복소수입니다. 그렇다면 2 더하기 3i는 무엇일까요? 이 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존재하는 복소수입니다. 이제부터 복소수의 수의 계산 체계를 만들어 가보죠. 한 가지 사실은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수의 연산 법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두 복소수가 같으려면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도 같아야 합니다. 대수식으로 설명하면 a 더하기 ib와 c 더하기 id가 서로 같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a는 c와 같아야 하고 b는 d와 같아야 합니다.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x 더하기 iy가 3 더하기 4i와 같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복소수의 상등 조건에 따라 실수 부분끼리 먼저 비교합니다. 왼쪽의 실수 부분은 x, 오른쪽의 실수 부분은 3이므로 x는 3이 됩니다. 다음으로 허수 부분을 비교합니다. 왼쪽의 허수 부분은 실수 y, 오른쪽의 허수 부분은 4이므로 y는 4가 됩니다. 복소수의 상등이 만들어졌으므로 이제 복소수도 실수처럼 덧셈과 뺄셈, 곱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덧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소수의 덧셈은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됩니다. 왼쪽 정의는 눈으로 살짝 보시고 예를 통해 실제 계산을 해봅시다. 즉 2 더하기 3i와 4-i를 더하면 실수 부분은 2와 4를 더해서 6이 되고 허수 부분은 3i와 마이너스 i를 더해서 2i가 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6 더하기 2i가 됩니다. 이번에는 뺄셈입니다. 복소수의 뺄셈도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끼리 빼고 허수 부분끼리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5-2i에서 1 더하기 4i를 빼보겠습니다. 실수 부분은 5에서 1을 빼서 4가 되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i에서 4i를 빼므로 마이너스 6i가 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4-6i가 됩니다. 이제 곱셈을 보겠습니다.
2 더하기 3i와 3 더하기 4i를 곱해보겠습니다. a는 2, b는 3, 그리고 c는 3, d는 4이므로 ac-bd는 -6이고 ad 플러스 bc는 17. 따라서 곱셈의 정의에 의해 결과는 -6 더하기 17i가 됩니다. 이처럼 곱셈을 한다면 조금 거북스럽죠? 실제로는 이와 같이 계산합니다. 2 더하기 3i 곱하기 3 더하기 4i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하나씩 전개합니다. 먼저 2는 3과 곱해져 6이 되고 2는 4i와 곱해져 8i가 됩니다. 다음으로 3i는 3과 곱해져 9i가 되고 3i는 4i와 곱해져 12i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i의 제곱은 -1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2i의 제곱은 -12가 됩니다. 이 값을 대입하면 6 더하기 8i 더하기 9i -12가 됩니다. 이제 실수끼리 허수끼리 정리합니다. 6-12는 -6, 8i 더하기 9i는 17i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6 더하기 17i가 됩니다. 정의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죠. 당연합니다. 정의가 이와 같은 과정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복소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켤레 복소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켤레 복소수란 복소수의 실수 부분은 그대로 두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 복소수를 말합니다. Z는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가 있다면 그 켤레 복소수는 a-bi가 됩니다. 여기서 켤레 복소수는 z바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면 z 곱하기 z바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됩니다.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허수 부분이 사라지고 양의 실수만 남게 됩니다. 물론 0도 될 수 있습니다.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z의 절대값으로 표기하고 복소수 z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복소수의 크기란 0에서 z까지 거리인데 잠시 후 다룰 복소평면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복소수 z의 크기의 정의로부터 z와 z바의 크기는 같습니다. 위의 두 식을 결합하면 z의 절대값의 제곱은 z와 z바의 곱과 같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실제 계산을 봅시다. z는 3 더하기 4i에 켤레 복소수 z바는 3-4i입니다. 3 더하기 4i의 크기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므로 루트 25. 따라서 3-4i의 크기는 5가 됩니다. 이 값은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소수의 곱셈에 대한 역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려면 복소수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해야 하는데 다행히 복소수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입니다. 당연하죠. 실수에서 역원이란 어떤 수와 곱했을 때 1이 되는 수를 말합니다. 복소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소수 z에 대하여 z와 어떤 복소수 w를 곱했더니 1이 된다면 그 w를 곱셈에 대한 z의 역원이라고 합니다. 이 역원 w를 z 곱하기 z바 분의 z바로 두면 분모는 z의 절대값의 제곱이 됩니다. z에 이것을 곱하면 분모와 분자가 모두 z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어 결과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역원 w는 z의 절대값의 제곱분의 z바가 됩니다. w를 z분의 1로 쓰면 결국 z분의 1은 z의 절대값의 제곱분의 z바가 됩니다. 예를 들어 z는 3 더하기 4i의 역원을 구해보겠습니다. 켤레 복소수는 z바는 3 빼기 4i입니다. 이제 분자와 분모의 같은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면 분모는 25가 되므로 역원은 3-4i를 25로 나눈 형태가 됩니다. 즉 실수 부분은 25분의 3, 허수 부분은 -25분의 4i가 됩니다. 이 역원을 이용하여 복소수의 나눗셈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z 나누기 w를 z 곱하기 w의 역원으로 정의합니다. 결과는 분모는 양의 실수가 되고 분자는 두 복소수의 곱이 되므로 나눗셈이 잘 정의가 됩니다. 계산 과정은 w분의 z에서 분자와 분모의 w의 켤레 복소수를 함께 곱합니다. 그러면 분모는 w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양의 실수가 되고 분자는 z와 w바의 곱이 됩니다. z를 a 더하기 bi, w를 c 더하기 di라 두고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눈으로 훑어보세요.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3 더하기 2i를 2 더하기 3i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모와 분자의 켤레 복소수 2-3i를 곱합니다. 그러면 분모는 4 더하기 9, 즉 13이 되고 분자는 전개하여 계산하면 12 빼기 5i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실수 부분은 13분의 12, 허수 부분은 13분의 5i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소수를 이용하여 모든 실수에 대한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가 양수이면 실수의 제곱근이 2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x의 제곱이 2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곱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수 a에 대해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i가 됩니다. 즉 복소수 체계에서는 양수뿐 아니라 음수에 대해서도 제곱근을 항상 정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소수 체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수 체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방정식들도 복소수 체계에서는 자연스럽게 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복소수를 평면 위의 점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익숙한 좌표 평면을 생각해 봅시다. 좌표 평면에서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이용하여 점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점 P, A, B는 가로 방향으로 A만큼, 세로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즉 좌표 평면에서는 실수를 이용하여 위치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복소수도 비슷한 방식으로 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소평면이라고 합니다. 복소평면에서는 가로축은 실수축, 세로축은 허수축이 됩니다. 즉 가로 방향은 실수 부분의 크기를 나타내고 세로 방향은 허수 부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A 더하기 IB라는 복소수를 생각해 봅시다. 이 복소수는 실수 부분이 A, 허수 부분이 B입니다. 이 복소수는 평면 위의 점 A, B에 대응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중요한 점은 평면 위에 2차원 한 점이 1차원 복소수 하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실감할 수 없을 수 있으나 실로 놀라운 작품입니다. 좌표 평면과 복소 평면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왼쪽의 좌표 평면에 6개의 점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점들에 대응하는 복소수를 오른쪽의 복소 평면에 나타내면 그림과 같습니다. 즉 평면 위의 한 점이 복소 평면에서는 복소수 하나에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과 복소 평면은 기하학적인 면은 동일합니다. 다만 원소의 취급 방법이 다른 것뿐인데 이것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앞에서는 복소수를 A 더하기 IB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가로 방향의 실수 부분과 세로 방향의 허수 부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복소수 Z와 원점을 잇는 선분과 실수축 사이에 각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복소수는 거리와 각도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좌표 평면을 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좌표가 A, B인 점 P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X축과 선분 OP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의 위치는 거리 R과 각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는 R 코사인 세타, B는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또한 거리 R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복소 평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복소수 A 더하기 IB는 복소 평면 위의 한 점에 대응되고 그 점까지의 거리를 복소수의 크기라고 합니다. 즉 복소수의 크기는 원점으로부터 복소수가 나타내는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복소수는 거리 R과 각 세타를 이용하여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소수의 크기와 각을 이용한 극형식 표현입니다. 복소수의 극형식은 복소수를 평면 위에서 거리와 방향을 가진 벡터처럼 이해하게 해주며 회전의 개념까지도 자연스럽게 설명해줍니다. 이 극형식은 이후에 배우게 될 복소수의 곱셈, 회전, 오일러 공식, 그리고 파동과 신호 해석까지도 매우 강력하게 설명해주는 중요한 표현 방식입니다. 이제 복소수 Z는 1 더하기 루트 3i를 극형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먼저 복소수의 크기를 구합니다.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은 4이므로 복소수의 크기는 루트 4, 즉 2가 됩니다. 복소수에 대응하는 점 1, 루트 3이 실축과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하여 봅시다.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 점은 제1사분면에 있으므로 사인 60도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세타는 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 됩니다. 여기서 60도는 기본각 또는 주각이고 n은 회전수를 나타내는 정수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복소수의 극형식은 2 곱하기 코사인 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I 사인 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 됩니다. 만약 주각만을 사용한 극형식으로 나타내려면 삼각함수의 주기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삼각함수의 값은 회전하는 수와는 관계없으므로 주각에 대한 극형식은 2 곱하기 코사인 60도 더하기 I 사인 60도가 됩니다. 위치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다면 이와 같은 단순한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소수의 기본 개념과 계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허수 단위 i에서 시작하여 복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켤레 복소수, 복소평면, 그리고 복소수의 극형식까지 차례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복소수도 결국 규칙에 따라 계산되는 하나의 수의 체계입니다. 또한 복소수를 이용하면 실수 범위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평면 위의 점을 복소수로 바라보면 수학을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복소수는 삼각함수, 파동, 신호 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복소수의 계산과 표현에 조금 더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